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먼저 미국 시장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혁신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ETF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좀 수익률을 높이 보고 투자한다는 거, 기간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 그렇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세게 해야 되는, 그리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해야 되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2014년에 IE경영대학원의 피터 피스크 교수의 게임 체인저라는 책을 접하게 됐고,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00개를 각 산업별로 쫙 10개씩 해서 10개 산업에 100개를 골라놓은 거예요. 그 회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1의 가치가 뭐냐면 이윤이에요. 기업의 제1의 가치를 이윤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금 ESG 경영이에요. 네. 환경이나 사회나 이런 지배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한참 전에 그런 걸 더 열심히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고,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면 결국에는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최근에는 이 게임 체인저의 다음 버전 책이 하나 나왔어요. 아이디어라는 책이에요. 네. 아이디어라는 책인데, 이 피터 피스크 교수가 그 후에 그 100개의 혁신 기업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업데이트도 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코드 49가지를 분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ESG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ESG를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소개된 기업들을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에 그 게임 체인저에 소개되었던, 그리고 아이디어에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당시에 그 23&me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23&me요? 예, 우리 염색체 23개 하고 나를 결정하는 하나, 23&me라는 회사인데 2021년 올해죠. 2월에 그 버진에서 스펙을 상장해서 7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합병을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해서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상장한 지 뭐 한 달에 밖에는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도 23&me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그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들을 보면 뭐 한 10만 원 정도 내면 그 타액 샘플을 23&me에 보내면 내가 앞으로 걸릴지도 모르는 질병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더 자세한 분석을 하면 내 조상의 조상, 그러니까 내 정말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들의 여러 가지 유전 질환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의 그런 생체 정보를 통해서 이런 뭐 그 근원까지도 밝힐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회사가 됐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제약사들, 큰 회사들 많잖아요. 이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어떤
민족 특성에 맞는 그런 약물들 개발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 사업은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 지금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 그 다음 자체적으로 이제 더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들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일부는 착수해서 진행 중이고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23&me에 그 주목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3&me는 2014년까지는 전혀 몰랐죠. 아, 그러면 또 모르고 책을, 있다가 그 책을 네. 보고 이 회사를 계속 추적해야겠다. 그래서 23&me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색을 해요. 뉴스를 쫙 검색을 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일들도 벌어지냐면 뭐 FDA에서 뭐 이런 질환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마라. 네.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모으고 FDA를 설득해서 그런 걸로 승인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정말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저도 뭐 헷갈리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도 환자들에게 발병 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일단 스펙 합병을 했으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매물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혁신 모멘텀이 이제 또 튀어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평가 때문에 사실 상장한 이후로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한 $10 정도 상장했는데 네. 지금 아마 $7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회사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상장하기를 기다려서 네. 적절한 시기에 딱 이제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를 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회사들 또 혁신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제일 바보들이 하는 게 물타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아, 거꾸로. 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삽니다. 사들이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부사장님께서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을 더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피터 피스크의 책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알게 된 게 어떤 게 있냐면 네. 그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ETF들 특히 SPY와 QQQ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예.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마땅하게 한국에서 투자할 방법들이 없었어요. 상위 전 세계에서 상위 10% 개인과 기업은 1년에 10%씩 성장합니다. 자산이 10% 불어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1%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100분의 1이죠. 1%의 개인과 기업은 12% 성장합니다. 그리고 0.1%의 개인과 기업은 15% 이상 성장합니다. 네. 이거를 ETF로 접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10.2%에 배당 1.8%에서 네. 12%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QQQ라고 얘기하는 나스닥 100 지수하고 똑같죠. 이 나스닥 100 종목들은 뭐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로 뭉쳐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5% 이상 성장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돈이 있다면 왕창 다 여기다가 넣고 월급날 내가 조금씩 넣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네. 시간에 투자하라고 여기다 다 집어넣죠. 네. 매달 빨리빨리 여기다 넣어서 자산을 12%로 자산을 불리면 6년에 2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15%로 불리면 5년에 2배가 됩니다. 아마 4.8년쯤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넣었다고 치면 15% 성장하는 곳에 넣으면 5년에 2배가 되죠. 2억이 됩니다. 네. 10년이 되면 4억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15년이 되면 8억이 되고 20년이 되면 16억이 됩니다. 16억이 어떤 숫자냐면 매년 1억씩 빼서 써도 한 1억씩 불어나요.
거의 7, 8년 동안 계속. 그다음부터는 더 많이 불어나죠.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이걸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월급날 받는 돈들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덩치를 키운 그런 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알게 됐고, 2014년에는 이제 피터 피스크의 게임 체인저를 만났고, 그 100개의 혁신 기업들을 그냥 다 포트폴리오로 담아버렸어요. 아, 부사장님께서요? 네. 이 회사들을 연구하는데 재밌는 건 상당 부분은 뭐 상장한 회사들도 있지만 아닌 회사들이 더 많아요. 네.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 이 회사들이 상장하기를 무지무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아는 기업도 있지만 모르는 기업이 대부분인 거예요. 네. 그 중에 제일 눈길이 갔던 회사 중에 하나가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하고 올해 버진 갤럭틱 투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네, 지금은 다 정리하시고. 수익 높게 내고 다 네. 뺐죠. 근데 그런 것도 알려면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12% 수익 내는 SPY,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QQQ보다 SPY가 훨씬 더 잘 갈 거라고 뭐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올해 하반기에도 뭐 불안정하지만 SPY에 속한 S&P 500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잘 갈 거예요. 그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 없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품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뭐 세계적인 뭐 이런 투자자들도 어쩌면 올해 이 세계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요? 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어쨌든 좀 시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역사적으로 사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진짜로 주가가 그러면 언제부터 올랐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꾸로 추적해보면 2008년에 그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터진 다음에 네. 2009년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아직은 폭락하거나 할 요인들은 안 생기고 있어요. 네. 저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불안정한 모습들이 계속될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일시적인, 그러니까 뭐 큰 버블 붕괴 이런 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근 1년 가까이 계속 오른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반도체. 네. 근데 지난주에 완전히 충격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뭐 30여 년 동안 투자하면서 얻은 1번 교훈이 그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서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빨리 사고 싶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경고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특히 미국은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버블이 붕괴할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시장이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속도의 차이죠. 뭐 버블이 터진다는 말은 오랜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아야 될 게 한꺼번에 확 내려가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팬데믹처럼 정말 엉뚱한 상황에 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미래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아직은 좀 더 갈만하지만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져 있고, 일반인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커졌으니까 리스크에 대응을 좀 더 잘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에게 그런 거 물으시는 분들에게 네. 한 두 가지 방법 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방법 정도 가르쳐 드리는데, 네네. 하나는 안전자산 안전자산. 중에
원자재를 하나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 원자재요. 네, 경기가 확 꺾이면 네. 원자재 중에 올라갈 게 있을까요? 거의 없죠. 금 있어요. 금. 네. 금. 지금 다들 뭐 이 가상의 금에 투자하느라고 네, 다들 그런 비트코인. 예, 그러긴 한데 어쨌든 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시면 거의 10년 전 가격이에요. 물론 그 10년 전이라는 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동안 거의 이런 정체는 아닌데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금은 적정 가격에 와 있는 거고 이게 뭐 시장이 불안해지면 금 가격은 좋아질 수 있죠. 하나는 내가 달러에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금으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일부를 돌려놓는 거예요. 주식 대신. 한 30% 정도 돌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달러를 산다는 의미는 내가 미국에 있는 주식을 그냥 팔기만 해도 돼요. 그럼 달러로 네,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확보를 해두는 거니까. 수익 안 나는 종목들 정리해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말씀 주신 혁신기업 관련해서 네. 미국 시장에는 사실 혁신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선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니콜라의 경우에는 혁신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실체가 없는 기업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혁신기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그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을 한번 들여다보고 2018년에 깜짝 놀랐는데 CEO인 레리 핑크가 자기들이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자산운용사나 마찬가지니까 얘네들이 6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들 CEO들한테 편지를 다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너네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이윤보다 훨씬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니네들한테 투자 안 할 거야. 이거 뭐 좀 속되게 얘기하면 네. 이게 회사가 다 그냥 돈에만 미쳐가지고 돈 버는데 이렇게 좀 매몰돼 있는 그런 회사들에는 이제는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투자가 돼 있지만 그때까지는 이윤을 잘 내. 그런데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해.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다 줄여가지고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그런 회사, 지구 환경에 기여하는 회사.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윤의 일정 부분을 뭐 나무를 심는 데 쓴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겠다는 이런 얘기였고 이 블랙록 자체도 야 이게 금융을 하는 회사가 엄청난 혁신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블랙록이 이런 회사에 투자할 거야, 이런 회사는 투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아그파, 후지필름, 뭐 코닥 필름, 뭐 모든 필름들 다 써보고 그랬는데 코닥 필름이 제일 좋아요. 시장 점유율 1위. 네. 네. 그리고 후지필름이 2위예요. 네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후지필름. 근데 지금 우리 필름 카메라 쓰나요? 안 쓰죠. 네. 네. 그 당시에는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취미가 독특하거나 뭐 기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집에 한 대 정도 있는 그것도 다 없어요. 그런 거였는데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를 하나씩 다 달고 다녀요. 지금은 한 개도 아니에요. 렌즈 보면 막 3개씩 장착된 이런 그 전자렌즈형 카메라들을 다 들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어디로 튀냐면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필름 카메라의 효용이 순식간에 0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필름 팔고 있어요. 저도 필름 카메라 골동품으로 잘 모셔놓고 있고 네. 오늘은 가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코닥은 그 필름 카메라와 함께 거의 몰락의 길로 갑니다. 그 이스트만 코닥은 지금 주가 뭐 한 7달러?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만년 2등 우리가 후지다고 얘기하는 후지필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후지필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혁신성을 찾았어요. 그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요. 네. 네. 콜라겐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피부 미용, 맞아요. 보톡스. 딱 그겁니다. 이래서 얘네들이 화장품 업계로 나갑니다. 얘네들이 콜라겐을 제일 잘 다뤄요. 그래서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제품, 뭐 심지어는 뭐 아스타리프트라는 브랜드를 2006년에 론칭해가지고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필름, 그러니까 이 내가 찍은 물체에 대해서 정밀하게 현상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분야, 또 제약 분야, 병원 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쪽 장비들을 생산합니다. 와. 그렇게 해서 지금 후지필름은 뭐 엄청난 혁신을 했죠. 관련 분야로 싹 다 진출해서 네. 세계적인 회사로 다시 탈바꿈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2000년에 후지필름, 그러니까 필름 매출이 거의 전체 사업 매출에서 60%였어요. 네. 근데 2010년이 되니까 1%도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사업을 완전히 전환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혁신, 기업들이 혁신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걸 추적하려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끝도 없이 추적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계속 밟아가야 돼요. 네. 어느 날 보니까 혁신적이더라? 그때 보면 주가는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혁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사업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조금 한 발 앞서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병학 FN 이노에듀 부사장님과 미국 주식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